안녕하세요. 오늘은 정통 1대10 스케일 락크라울러인 엘리먼트 RC의 액토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는 흔히 RC에서 쓰는 말인 라클이라는 말을 영상에서 잘 안 쓰고 산행 RC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외국에서는 산을 다니는 트럭과 락크라울러를 미묘하게 구분해서 부르는데 반해 라클 즉 락크라울러라고 부르는 것들은 험한 지형을 위해 외관을 좀 포기한 그런 녀석들을 주로 부르는 말이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냥 싸잡아서 산행용 RC라고 부르고 있긴 합니다만 오늘은 진심으로 락크라울러라고 부를 수 있는 녀석이 나왔습니다. 사실 다른 일반적인 산행 RC카보다 압도적인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차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RC카를 구입할 때 스케일에 대해서 고민하시죠. 특히 대형 스케일이 보편화된 요즘에는 더 그렇고 거기에 소형 스케일까지 요즘엔 너무 품질이 좋으니까 입문하시는 분들이 참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제 채널에도 관련된 질문이 몇 개 올라왔었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RC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스케일은 1대10 스케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제조사들이 아직까지 1대10 스케일에 가장 중심을 두고 있고 가장 많은 제품과 수요를 가지고 있으며 산행시 사람과 보조를 맞출 수 있는 최소 스케일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스탠다드 크기의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는 스케일이기도 하고요. 그동안 비가 많이 와서 그러는지 물이 너무 맑아서 개울을 따라 올라갈 겁니다. 사실 이 녀석처럼 오래된 RC카들은 이런 거 시키면 안 되지 말입니다. 산행 RC카들이 스탠다드 배터리를 쓸 수 있는가는 참 중요한데요. 그 크기부터 대략 5000mAh 이상의 배터리가 되는 거고 그 정도 돼야 평균적으로 1시간 정도를 주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계속 배터리 교체하면서 올라가면 된다 하시는 분들은 뭐 그러시면 됩니다. 자유니까요. 이런 지형 통과할 때 앞범퍼가 있으면 걸려서 못 지나갑니다. 이 녀석 절묘하게 앞 타이어가 범퍼보다 먼저 닿지요. 외형을 희생해서 능력을 높인 놈들. 그래서 트럭이라 안 부르고 락크라울러라 부릅니다. 솔직히 이런 차량은 번호판도 안 나오고 당연히 공도주행도 불가능하죠. 실차라면 말입니다. 올챙이가 많습니다.
올챙이 천국이군요. 엘리먼트 RC는 RC계의 메이저 브랜드라 할 수 있는 팀 어소시에이티드에서 만든 산행 RC카 브랜드입니다. 자회사죠. 그 중에 라크라울러 라인으로 게이트키퍼, 액토, 듀얼 등을 플래그십으로 생산하고 있는데요. 엘리먼트 RC사의 모든 기술을 모두 쏟아부어 만든 차량들이죠. 보시면 리어 서스펜션 구조가 단순한 스트레이트 엑슬 구조가 아니에요. 이것을 게이트키퍼 서스펜션이라 하는데, 충격을 흡수하며 무게 중심을 앞쪽으로 밀어내는 효과를 갖는답니다. 제조사 측 설명으로는 그래요. 게다가 오버드라이브가 적용돼서 앞바퀴가 뒷바퀴보다 빨리 도는 시스템이거든요. 덕분에 순간적인 도약력, 치고 올라가기, 홈로 돌파 능력이 일반적인 산행 RC 트럭들과는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웨이트 분배를 위한 내부 부품들의 배치라든지 샥 세팅을 위한 여분의 샥 마운트 홀이라든지 엑스론 서버 바하인드 스티어링 안티롤바 등등 제가 장황하게 이런 것들을 나열하는 이유는 내 RC카 좋아요, 내 RC카 최고예요, 내 RC카 부럽죠 여러분? 이러려는 게 아니고요. 산행용 RC카들의 주요 기술들이 1:10 스케일에서 전부 만들어졌다는 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양산형 RC카, 즉 RTR에 그대로 적용되어 출시되고 있어요. 예전엔 일부 매니아들이나 하던 세팅을 말이죠. (1:10) 스케일은 전쟁터예요. RC카 회사의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죠. 요즘 대형 RC카들이 많이 출시되죠. 오르막도 잘 올라가고 속도도 빠르고 덩치도 크고 가격도 크고 솔직히 덩치 크면 산에서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다니기가 쉽죠. 그런데 그건 단지 덩치가 커서 쉬워진 것 뿐이지 무슨 특별한 기술이 들어간 건 아니에요. 단지 가장 일반적인 구조의 RC카를 크게 뻥튀기 한 것 뿐이죠.
커졌으니 모터도 센 거 달아야죠. 서버도 변속기도 그리고 당연히 배터리도. 대부분 큰 스케일의 RC카들은 중국에서 만드는데요. 저는 그게 무슨 대단한 기술이라는 생각은 안 드네요. 크니까 존재감은 커서 재미는 있지만요. 그리고 생각보다 싸니까 사는 거죠. 물론 요즘엔 그것도 아니지만요. 이 녀석처럼 휠이 전부 외부로 노출이 돼 있으면 아주 유리합니다. 큰 휠을 달 때도 아주 쉽고 와이드너 장착도 아주 쉽죠. 특히 이런 경우도 타이어의 모든 면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복구가 가능하고요. 엄청 가벼운 바디셀을 쓰기 때문에 저중심은 기본이 되죠. 저는 물 건너기 싫어서 이리 왔습니다. 아차산을 많이 왔지만 이리로 들어올리는 건 처음이군요. 이런 놈들은 진입각이 앞뒤로 거의 90도예요. 뒤도 타이어가 더 많이 나와 있어서 바디가 어디 걸릴 수가 없거든요. 간만에 나와서 별쇼를 다 하는군요. 아끼는 녀석이라 좀 살살 굴려야 하는데 말이죠. 오랜 시간 같이 해서 능력치를 잘 아니까 오늘은 그냥 꽃길만 가자 해도 그게 잘 안되는군요. 이제는 제 RC카 중에 가장 오래된 녀석이 됐어요. 당연히 아직도 현역이고 아직도 놀라운 성능을 보여줍니다. 제가 테스트하는 아차산 구간들도 사실은 이 녀석이 다 만든 거니까요. 간만에 나와서 올 클리어 해버리네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